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팁입니다. 요즘 우리 분위기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시장의 두려움이 아주 커져 있을 그런 상황이죠. 지금 변동성이 원체 커지고 있고 변동성 지수도 커지고 있고 또 우리 그 공포 지수라고 부르는 빅스 지수 뭐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완전히 대세로 굳어지느냐.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9월까지는 그 주식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린다는 건 이렇게 오늘처럼 쭉 빠지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하다가 또 쭉 빠지다가 반등하다 이렇게 가는 건데 변동성 오르고 내리려고 하는 그 폭이 크다는 건데요. 자, 9월에 뭐가 있는데요? 9월에 중국에 이 부동산 이제 지금 그 시장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미국 이제 중국의 부동산 그 업체들의 상환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 비구이위안이라고 하는 중국의 부동산 1위 업체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중국 내에 지금 3천 곳 이상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뭐 대단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19 지나면서도 그랬고 최근에 경제 그 상황이 좀 위축되면서 부동산 매매가 안 돼서 뭐 마이너스 70%까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70%까지 찍고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팔리질 않으니까 계속 사업을 이어가려면 계속 이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야 하고 그 이자 부담액만 10조 원에 달한다는데 그게 한번 파산 위기를 이제 겪었다가 9월로 넘어갔대요. 9월까지 이제 유예 기간이 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9월 중순쯤 되면은 글쎄요. 이제 어떻게 될지 대충 이제 윤곽은 나올 건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그 정부가 좀 뭔가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 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유예 기간이 이제 한 달이거든요. 한 달. 근데 이제 지난 그 8월 7일에 일단 위기를 한번 겪었고 이제 9월 7일까지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오늘이 18일이니까 한 주, 두 주, 3주 정도 남았는데 이 9월 첫째 주 정도까지는 지금 시장 분위기는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국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오늘 또 헝다그룹이라고 예전에 2021년도에 중국의 부동산 어떤 사태를 촉발시켰던 그 업체가 결국에 미국에 그 파산 신청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위기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진짜로 정말 만약에 파산 디폴트로 이어진다 그러면 오늘 이제 헝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것처럼 줄줄이 뭐 파산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그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고 그 부담이 줄 이어가면서 시장의 공포심을 자극을 할 거고 아마 꽤나 큰 타격을 시장에 입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 이제 제가 왜 이렇게 겁을 주냐면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 각자 갖고 계신 계좌가 녹는다는 거예요. 반토막이 날 거라는 겁니다. 그 반토막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걸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이제 만에 하나 그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그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리 시장이 오늘 빠졌어.
그러면 저도 같이, 나도 같이 계좌를 좀 비우는 거예요. 줄이는 거죠. 뭐 한 10%만 줄여볼까? 팔아볼까? 내일 또 빠졌어. 그럼 또 한 20%더 팔아볼까? 모레 또 빠졌어. 그럼 또 한 20%더 빼볼까? 이렇게 해서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야 반등할 때 한 10%더 사고, 또 반등 나오면 또 한 20%더 사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좋을 때 사고 분위기가 안 좋을 때 팔아야 한다. 수익을 좀 줄이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손실액을 뭐 키우는 거 아닌가요? 뭐 확정 짓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리스크라는 거는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건 왜 안 좋죠? 뭐 외국인 기관이 왕창 파니까, 자꾸 파니까. 그럼 그들은 돈을 벌어야 하는데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왜 자꾸 팔까요? 바보같이 돈 안 벌고. 리스크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는 날에 시장은 왕창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이 파는지 뭐 기관이 파는지 누가 사는지 그거를 잘 모르겠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하면 이거는 외국인 기관이 파는 거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막 주가가 빠지면 오늘처럼 어제처럼 코스닥 지수가 뭐 1% 넘게 막 2%씩 빠지고 이러면은 이거는 뭔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나도 같이 팔자. 나도 이 분위기 안 좋을 때 내가 그래 미리 팔지 못한 내 잘못이야 하고 비중을 좀 줄여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투자를 하다 보면 항상 잘 될 수 없고 항상 안 되지도 않아요. 그 중간에 잠깐의 어떤 차이, 잠깐의 선택, 거기에 따라서 계좌의 이제 상태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계속 주가가 빠져줄 때 나한테 현금이 두둑하게 있다면 계좌가 주식으로 꽉 차 있는 게 아니고요. 현금으로 꽉 차 있다면 이거 오늘 살까? 내일 더 빠질까? 내일 더 빠지면 내일 살까? 하면서 계속 좋은 기회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시장 분위기가 엉망진창으로 갈 때 그때 나는 현금을 들고 있느냐, 주식이 꽉 차 있느냐, 그래서 계속 빠지느냐, 거기에 이 투자자들의 어떤 차이가 생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매수할 때, 막 주가가 폭등할 때, 이거 빨리 팔아서 수익을 실현해야지 하는 것보다는 더 사서 더 키우고 이렇게 가는 게 외국인 기관들의 투자와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에 내가 함께 하는 거다. 시장이 잘할 때 나도 잘하고 시장이 못할 때 나도 못하는, 나도 팔고 줄이고 하는 그런 방식이 결국은 시장에 순응하는 방식이고 항상 나쁘고 항상 좋은 시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위기 상황을 이제 좀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는 상태로 다 두드려 맞고 그렇게 되면 짧은 반등을 하더라도 큰 뭐 의미 있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고 기껏해야 본전 수준까지밖에 못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좀 모험을 좀 하고 그다음에 그 마이너스 손실을 때로는 확정지어 가면서 그렇게 좀 긴 호흡으로 투자를 이어가야 그래야 오랫동안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으면은 중국 그 리스크가 또 계속 짓누르고 있었죠. 그다음에 초전도체는 뭐 완전히 다 박살났죠. 오늘 박살났고 그러니까 그것도 잘 생각해봐야 돼요. 이제 테마주를 지금 시장 분위기가 살 게 없지 않습니까? 뭐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빠진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같으면은 그래도 좀 상승 종목이 좀 어느 정도 있었지만 대형주들 위주로 이렇게 하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종목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럴 때 테마주가 막 주가가 움직이는 거 보면은 거기에 관심이 가거든요. 그런데 사는 거 좋고 뭐 투자해서 매일 뭐 상한가 5번 4번씩 막 터지는데 나만 이거 못 사고 바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몇 가지 그 조건이 있죠. 몰빵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테마주 몰빵했다가 오늘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 오늘은 그래도 팔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주면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내일 만약에 점하한가를 가고 모레 점하한가를 또 가면 그러면 이제 뭐 대략 한 뭐 10만 원에 거래되던 게 진짜 30% 빠지면 7만 원 되는 거고 또 30% 빠지면 4만 9천 원 되는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 두 번만 한가 나도 반토막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몰빵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말고 그냥 소액으로 지금 장이 재미없으니까 뭐 만약에 한 1억 원 정도 투자하신다 생각하면 그 중에 일부 뭐 한 1,000만 원 이하로 해서 한 만약에 한 뭐 1,000만 원 정도를 들고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하면 그 중에 한 10% 100만 원만 한번 사보고 또 주가가 괜찮네 그러면은 또 100만 원 더 사보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소액으로 그냥 좀 심심풀이 그런 느낌으로 하시는 것까지야 뭐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1억 원에 뭐 절반을 그냥 툭 떼서 테마주로 물론 뭐 크게 터져가지고 진짜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초전도체는 처음부터 그 실체가 좀 보이지 않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좀 조심했어야 되는 거고 오늘 이제 또 시장을 달군 되게 흥미로운 시장이에요. 지금 맥신이라는 게 또 이제 개발이 오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는 데에서 이제 맥신이라는 그 물질을 또 이제 개발을 했다는 물질을 개발한 게 아니라 그 물질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이제 개발을 했다는데 거기에 맞춰서 또 테마주들이 사실 오늘 올라간 게 아니라 어제 올라갔어요. 어제 올라갔고 오늘 이틀째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뭐야? 뭔데 이렇게 상한가 연타로 두 번이나 올라가? 이럴 수 있죠. 그럼 이제 아마 내일은 좀 더 그 관심이 이제 수급의 형태로 몰리겠죠. 그래서 주가가 잘 갈 거예요. 내일도 잘 갈 거고 한 며칠 갈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 심리는 이렇습니다. 이거 뭐야? 하다가 내일 3일 연속 상한가라고? 4일 연속 상한가라고? 이렇게 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좀 나도 좀 사야 되겠다. 하고 들어갈 때 한 10주만 사볼까? 했는데 10주가 한 25% 상한가가 나오면 이거 더 가나 보다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100주 뭐 1000주 이렇게 막 질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제 거기서 크게 터지는 건데 그런 심리가 늘 테마주에는 뭐 테마주뿐만 아니라 이 시장 매매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이 늘 이제 벌어지는데요. 제가 그 초전도체 얘기할 때 그 매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또는 한 1,000만 원 정도 그냥 나 다 날려도 돼. 뭐 이런 정도의 투자자가 아니고서는 가급적이면 뭐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왕 하실 거면은 조금만 그리고 초기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 안전하다. 근데 지금 뭐 제가 권유하는 건 아니고요. 워낙 이제 시장에 돈이 지금 쏠릴 데가 없으니까 오늘 같으면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오늘 반도체는 되게 좋았습니다. 반도체 아주 좋아서 오늘 같으면 저는 이제 반도체 ETF를 산 게 좀 그래도 한 3% 정도 2점 몇 퍼센트 3%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오늘같이 후진장에서 그 선방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 저렇게 들여다 보면서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이 좀 있었어요. 괜찮은 것 같고 맥신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제가 아는 그러니까 좀 잘 아는 종목이 하나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 바람에 내가 이 종목의 그 관련주를 아는데 해가지고 오늘 약간 사봤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제도 주가가 안 움직이고 오늘도 초반에 주가가 안 움직여서 그냥 안 움직이는가 보다 했는데 장 막판에 갑자기 확 튀어가지고 지금 일단 큰 이제 수익권에 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소액으로 조금 샀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흥미로운 주가 움직임을 좀 관찰하기 위해서랄까 뭐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일단 초반에 오늘 튀었는데 오늘 오전에 샀기 때문에
완전히 뭐 크게 튀는 상황을 다 이제 그 수익으로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운이 좀 좋았던 거죠. 제가 아는 종목이 그렇게 거기에 엮여가지고. 근데 그 종목을 산 건 아니고요. 그 종목은 이미 상한가 오전에 막 가는 분위기여가지고 샀어도 뭐 기껏해야 5% 안쪽에서 수익을 낼 수밖에 없었을 테고, 그렇진 않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관계가 있을 법한 종목을, 또 원체 좋은 실적도 좋고요. 기본기가 탄탄한 종목을 하나 제가 알게 돼서 이제 오전에 매수를 했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시장이 너무 재미없어서 그래요. 뭐 매수할 만한 종목도 보이지 않고, 또 오늘 같으면 셀트리온도 합병 이슈가 나왔는데도 주가 지지부진하고, 차트 보면은 야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계속 키우는 그런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좀 그러니까 어렵고요. 이 어떤 행동을 하고 매매를 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자꾸 그 주식 투자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럴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재미있게 투자를 이어가. 저는 항상 재미있게 투자를 하자는 그런 주의인데, 재미가 수익을 내도 재밌고 때로는 좀 잃어도 재밌거든요. 근데 뭐 종목을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여러 가지 재미라는 건 다양한 분야니까 그런 게 좀 있고, 그래서 이번 주말에 또 이제 저는 뭐 항상 늘 그렇지만 지금 매수할 만한 종목들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좀 매수해서 길게 가져갈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제가 가끔씩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그 보조지표들 활용하는 방법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요즘 같은 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같은 장에서도 보조지표라는 게 그 주가가 이제 결국은 그려놓는 그런 그림 같은 건데, 사람들의 심리, 그다음에 수급, 뭐 여러 가지 등등이 다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반등이 분명히 나온다는 그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보면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또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 안에 그런 종목들을 엄선을 또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찾아서 다음 주 초반에 또 매수를 해서 소액이 아니라 약간의 이제 그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그냥 가볍게 그냥 뭐 밥값 정도 한번 챙겨볼까, 뭐 이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또 살만한 종목들 단기로, 지금 분위기 안 좋으니까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이번 주말 안에 한번 찾아볼 생각이거든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종목을 찾고 그런 과정이. 너무 흥미가 좀 없는 없어지는 시장이어가지고 오늘 앞에 너무 많이 얘기를 했네요. 밤 또 늦어지고 지금 미국 증시 개장까지 한 2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미국 증시도 엄청 깨지게 생겼습니다. 선물지수 빠져서. 일단 오늘 증시를 빠르게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360 종목 올랐고 523종목이 빠졌습니다. 0.61%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562종목이 올랐고 959종목이 빠졌습니다. 0.98% 빠졌고, 코스닥 150은 1.48% 대형주들이 크게 빠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샀고요. 뭐 외국인 기관할 것 없이 다 왕창 팔았습니다. 자, 선물지수 0.78% 나스닥이 크게 빠지고 있는 중이고요. 이따가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지만 좀 더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은 좀 내렸네요. 0.28% 빠졌고 1338원대 조금 낮아졌습니다. 국제유가 1% 넘게 올라서 다시 80달러 코앞까지 왔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세 지속 등에 따른 해외 증시 약세로 하락 출발한 뒤에 중국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아시아 증시들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코스닥은 나스닥의 하락 등으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2차 전지주 약세를 보이며 하락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코스닥은 미국의 금리 상승 및 중국의 헝다그룹 파산으로 부동산 위기가 지속되면서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금리 상승이 지속되면서 기술주 중심의 급락, 그리고 중국의 헝다그룹 파산으로 하락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에코프로 그룹의 전 회장, 지금 이동채 회장 오늘 실형 나왔죠. 어제 말씀드렸고, 대법원은
항소심의 법리 오해만 들여다보기 때문에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특별히 없다면 실형을 그냥 갈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 제가 말씀드렸고 뭐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결국 그렇게 됐죠. 근데 다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이동채 회장이 저지른 그 잘못, 그 죄목이 재판 과정에서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너무 좀 치졸하고 대기업의 총수가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얍삽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이 이게 용서받을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아마 뭐 징역 법정 구속으로 그냥 이어지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저는 오늘 에코프로주들이 올라갈 줄 알았어요. 왜냐? 재료가 사라졌으니까. 이 회장 구속이라는 것은 좀 우려할 만한 지점이었고,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좀 빠졌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게 좀 좋지 않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 외국인의 매도세 기반으로 오락문화 또 금융업종 등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맥신 대량 생산 가능성 부각에 관련주들이 상한가 기록을 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제법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셀트리온이 4% 넘게 올랐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차트 보면은 이게 좋은 흐름이 아니라 오히려 꺾인 거예요. 그래서 좀 안 좋았다고 봐야 되고요. 코스피는 오늘 그래도 많이 빠진 종목이 없었다는 건 다행이에요.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네이버 정도가 마이너스 2%대 빠졌고요. 삼성전자가 제가 어제 오를 거라고 그랬죠. 오늘도 오를 거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힙니다. 지금 스토캐스틱이라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보조지표에 매수 신호가 지금 나오기 바로 직전인데 왜 자꾸 바로 직전 그러냐. 이동평균선 상에 481선이라고 하는 무거운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 될 때는 강력하게 지지선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게 얼마냐면요, 66,100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도 저는 한 200원 정도 빠져서 그냥 거기에 걸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만 보면.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 날. 하지만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빠져봤자 200~300원인데 반등하면은 이제 7만전자 다시 회복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바로 9월 초까지 이제 이 시장이 이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완전히 폭락하고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중국 부동산 말로.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너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임과 동시에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완전 엄청난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큰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총상위주 코스닥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6.69 오늘 제일 많이 올랐지만 좋은 흐름이 아니었던 걸 이따 이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 통합에서 빠졌잖아요. 5.54% 제일 많이는 아니지만 많이 빠졌고요. 또 오른 종목들 보면은 HPSP, 리노공 오늘 반도체들이 좋았어요. 반도체들이 좋았고, HPSP는 제가 어제 갖고 있다가 오늘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시장 분위기가 엉망이라고 생각해서 매도를 했고, 대신에 ETF를 매수했는데 이거는 좀 갖고 있을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좀 아쉽습니다. 뭘 아쉬워요. 늘 아쉽습니다. 뭐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빠지는 경우가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어쩔 수 없다. 내 선택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걸 팔아서 또 반도체 ETF를 샀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었어요. 자, 그리고 업종을 보겠습니다.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기계 업종이 가장 좋았는데요. 이게 이제 한미반도체가 사실 오늘 반도체 이슈 때문에 올랐는데 18% 넘게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유통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가장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LS 네트워크스가 마이너스 11%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마이너스 6%대 빠졌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최근까지 가지고 있다가 팔고 나서 많이 빠져가지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코스닥은 유통업종이 반대로, 코스피는 유통이 제일 안 좋았는데 코스닥은 유통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명 소노시즌 10%대,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69%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코스닥은 오락문화업종이 가장 안 좋았는데 빅텐츠 마이너스 11%대, 뉴와 삼화 네트워크스가 마이너스 6%대, YG 엔터테인먼트와 JYP 엔터테인먼트가 마이너스 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이 8%대, 셀트리온, 한올바이오파마, 유유제약 EUB가 4%대 올랐고요. 의약 하락 종목은 JW 중해제약이 마이너스 5%대,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일동홀딩스가 마이너스 4%대 빠졌고요.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CTC 바이오가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게 맥신 관련주로 엮여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젠큐릭스가 21%대, 인트론 바이오가 18%대 올랐습니다. 그 맥신이라는 게 되게 매력적인 게 이제 어떤 물질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적용되는 분야가 다양해요. 그게 굉장히 아주 좋은 점이고요. 조금 어쩌면은 이런 테마가 좀 오래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됐고, 아마 관련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뭐 저도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코스닥 제약 하락 종목은 보로노이가 마이너스 13%대, PCL이 마이너스 11%대 빠졌고요. 공매도 721억 원이 늘었고, 코스피의 한진칼, 넷마블, 카카오페이, 코스닥은 솔브레인홀딩스, 차바이오텍이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자,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셀트리온이 오늘 가장 많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금양,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스코 DX 순이었습니다. LNF가 실적이 엉망으로 나오는 바람에 지금 일단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눌리고 오늘 7% 넘게 하락을 했는데, 2차전지들이 전체적으로 업종 전반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은 다시 또 2차전지가 시장을 이끄는 그런 타이밍이 아마 곧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 코스피는 페노션, 현대위아, KTNG, 쌍용 CM리, 롯데케미칼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동아기업, 매드팩토, TCK,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뉴스 볼까요? 중국 경제 붕괴 공포 더 커졌다. 헝다 결국 파산 보호 신청. 오늘 장중에 이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2021년도에 중국발 이 부동산 리스크를 키웠던 헝다그룹이 중국 축구를 이제 그들은 슈퍼리그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광저우 에버그란데라고 부르는 팀이 있었습니다. 강팀이었고 뭐 엄청난 투자를 하던 팀이었어요. 현금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나라 선수들도 그때 이 광저우로 많이 이제 이적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지만 뭐 임금을, 그러니까 계약한 몸값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팀이 그냥 와해가 돼버리고 이렇게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자금난 속에 오늘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밑에 소개가 나오지만 자자오예, 판타지아, 시마오 그룹, 그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비구이위안, 이런 진짜 큰 회사들이 줄줄이 지금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주식 투자자들은 리스크 관리를 아주 뭐 철저하게 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동채 회장 2년 실형이 확정됐다. 이게 뭐 항소심 결과가 나오고 나면 결국은 거의 확정이 돼요. 이제 특별히 법리를 잘못 적용하는 그러니까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지 않는 이상, 그러면 그게 이제 일정 부분이 법리를 오해했느냐, 전부 다 오해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항소심을 다시 진행하시오 하고 이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내죠, 대법원에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부당 이득을 챙기는 과정이
너무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안 좋아요. 그 대기업 총수가 한 일이라고 보기에는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좀 모범을 보이지 못한 어떤 그런 거, 또 뭐 그런 하여튼 좀 법원이 강하게 좀 이렇게 처벌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하지만 저는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주가가 좀 잘 갈 수도 있겠는데 재료가 소멸됐으니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잘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맥신 말씀드렸던 맥신은 금속층과 탄소층이 교대로 쌓인 2차원 나노물질로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갖추고 여러 금속 화합물과 조합할 수 있어서 반도체, 전자기기, 센서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재다 하고, 뭐 맥신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요, 그 여러 가지 기사들이나 뭐 글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었는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이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맥신 관련주들이 오늘이 아니라 어제 오늘 크게 튀었고, 오늘이 이틀째 뭐 상한가 나온 종목들이 뭐 수두룩하게 깔려 있었어요. 아마 내일은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또 며칠 사이에 이 소식이 여기저기 전파가 되고 이러겠죠. 그러면은 월요일에는 뭐 좀 더 잘 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뭘 연구해서 대량 생산을 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니까 적용할 때가 많고,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조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그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넓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종목들이 또 테마에 엮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운 좋게 그런 종목을 찾을 수만 있다면, 약간 그렇죠. 찾는다고 해도 또 투자를 하고 매수를 내가 선택하는 그 행위까지 이어지기는 좀 또 다른 문제니까. 근데 어쨌든 운이 좋게 종목을 찾으면 좋다. 지금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셀트리온이 합병을 하고 이제 오늘 첫 번째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생각보다는 좀 잘 안 움직였어요. 이유가 뭐 첫 번째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두 번째는 이 합병 자체에 좀 몇 가지 의문점들이 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 제약을 뺐을까, 이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거를 많은 투자자들이 발동을 해버리면 자금 부담이 생기죠. 그걸 다 갚고 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무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조금 우려가 되는 지점인데, 그 무산이 되는 이제 어떤 상황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공시를 했거든요. 주식 매수 청구 그 가격을 공시를 했는데, 셀트리온이 15만 813원, 헬스케어가 6만 7,251원이에요. 이 가격보다 주가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주식 사주쇼 이러겠죠. 내 주식을 좀 매수해 주셔 하고 정당하게 지금 현재 주주라면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자, 셀트리온이 15만 813원인데 주가가 한 17만 원쯤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 종목이 시장에서 팔면 17만 원인데 회사에다 굳이 15만 800원에 사라고 내놓을 리는 없죠. 그럼 주식 매수 청구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가느냐, 이거는 다시 말하면 합병에 대해서 주주들이 어느 정도로 가치를 쳐주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합병 이후에 지금 15만 원이지만 뭐 30만 원까지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지금 15만 원 가격은 싸니까 주식을 막 사겠죠. 그래서 주가를 올리겠죠. 그러면 주식 매수 청구권은 당연히 멀어지고 행사를 안 할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반대로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다. 주가가 별로 안 움직이니까. 그런 우려가,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안 오르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 던져야 되겠다 하고 매도하는 물량이 막 나왔던 걸로 보여요. 그게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었던 지점이 아닌가 싶고요. 자, 수급 볼게요. 삼성전자 역시 개인이 왕창 사고 외국인은 16만 주밖에 안 샀죠. 기관이 왕창 팔았습니다. 자, 400원 빠졌는데 이제
그 거의 한계까지 가고 있어요. 한 200원 정도, 2, 300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이따가 이제 뭘 얘기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PM 오늘 그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22만 주 가까이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6,000원 빠졌고요. 에코프로 BM도 거의 뭐 더 빠질 때가 거의 없을 정도까지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에코프로 개인만 샀어요. 외국인 기관 다 팔았습니다. 38,000원이 빠졌어요. 107만 6천원까지 밀렸고요. 자, 포스코홀딩스 역시 개인만 샀어요. 그래서 55만원대가 무너졌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막 치고 올라갈 때 하고 완전히 달라졌죠. 좀 완전히 가라앉았죠. 셀트리온 주가가 6,800원이 올랐는데 매수는 개인만 했어요. 외국인 기관이 팔았습니다. 외국인 기관은 셀트리온의 합병이 뭐 그렇게 좋을 거라고 보지 않은 거고, 어제 실제로 헬스케어에 약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나왔다는 것이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거의 40만 주 가까이 매수, 기관은 반대로 32만 주 넘게 매도. 하지만 또 금투가 25만 주를 샀어요. 그러니까 연기금만 왕창 팔았어요. 사모펀드하고. 그래서 주가를 올렸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이 가지 못했어요. 위메이드 외국인만 8만 1,000주를 매수하면서 3만 8천원이 깨졌지만 그래도 좀 비빌 언덕이 좀 생긴 것 같은 외국인의 매수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한 것 같고요. 시간외 삼성전자 보합이었고요. 에코프로 BM 0.96% 3,000원이 빠진 30만 9천원. 에코프로 0.84% 9,000원이 빠진 106만 7천원. 포스코홀딩스 0.91% 5,000원이 빠진 54만 4천원. 셀트리온 0.8% 1,200원이 빠진 14만 9,200원. 헬스케어 1.6% 1,100원이 빠진 6만 7,500원. 위메이드 0.13% 50원이 빠진 37,900원이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세요. 지금 이 파란색 481선에 지금 100 몇십 원, 200원 정도 차이로, 심지어 481선 밑으로 빠졌다가 바로 반등해서 481선을 지지해줬죠. 아마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건데 481선을 따라서 좀 더 횡보하다가 나중에 올라갈지, 곧바로 조금 올라갈지, 아니면 급반등이 나올지 뭐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요. 하지만 계속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건 희망적입니다. 양봉 뭐죠? 시초가는 낮았으나 시초가보다 주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걸 양봉이라고 부르는데 3일 연속 양봉. 그러니까 3일 연속 시초가는 안 좋았지만 장중에 계속 반등을 이제 시켰던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러면서 481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 BM도 61선에 딱 닿자마자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죠. 자, 삼성전자도 그랬지만 에코프로 BM도 아래쪽에 스토캐스틱을 보시면 저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 신호 골드크로스가 딱 나오는 지점, 지금 매수할 만하다 에코프로 BM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에코프로는 오늘 빠졌지만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초에 한 번 더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 시초가 인근까지 밀렸으면은 주가가 좀 더 많이 빠지겠다 생각했을 텐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나쁘지는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주가는 빠졌지만. 그래서 이동채 회장 그 리스크는 사실 거의 해소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오늘 생각했는데, 주가가 실제로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왔는데 오늘 음봉을 만들면서 조금 하락을 했죠. 근데 뭐 사실 시초가보다 조금 빠졌을 뿐 뭐 그렇게 크게 큰 우려할 만한 흐름은 아니었다, 이렇게 오늘까지는 그렇게 보이고요. 자, 셀트리온 볼까요? 자, 주가가 많이 올라갈 뻔했죠. 쫙 올라갔다가 초록색 61선 부근에서 쫙 밀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항을 받고 매물대 부근까지 쫙 밀려 내려옵니다. 이게 힘이 생각보다 약한 거예요. 합병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남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헬스케어도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는 윗꼬리 아랫꼬리를 다 달고 있었는데 아래쪽이 61선과 481선
밑으로 더 빠지지 않았다는 점이 그게 고무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60일선과 480일선을 동시에 뚫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주가 수준이 60일선 부분에서 지지를 계속 확인해 주면서 어느 정도 버텨주면 바로 반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안 좋으려면 다시 60일선, 480일선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주가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자, 위메이드 주가가 양봉을 만들어도 힘이 없죠. 쭉 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21선에 눌리고 있어요. 주가 흐름이 좋을 리가 없는, 좋을 수가 없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지난번 장대 음봉이 나왔던 날 저점, 시초가 저점 부근에서, 시초가가 아니죠, 그 종가 저점 부근에서 더 빠지지 않으면 이거는 지지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서는 다시 반등이 나와서 한 45,000원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미국 선물지수 보면은 다우존스 178포인트, S&P 500이 마이너스 28.5, 나스닥은 마이너스 138.5.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게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떨까?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개장한 지가 좀 얼마 안 됐긴 했지만 개장을 했네요. 나스닥이. 자, 지금 볼까요?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200 넘었다가 지금 145로 많이 줄었네요. S&P 500이 마이너스 27.5, 나스닥이 138.25. 더 크게 빠졌다가 낙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라고 보고요. 지금 나스닥은 마이너스 0.88. 그런데 시초가가 마이너스 0.95였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어요.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양봉 만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9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테슬라하고 저것만 볼까요? 엔비디아 정도만. 테슬라 마이너스 0.87 빠지고 있는 중이고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2% 하락을 2.03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분위기는 역시 안 좋다. 근데 안 좋지만 안 좋은 폭이 조금 줄고 있다는 것, 그 정도에서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초반 월요일 날 이제 우리 증시가 좋으려면 주말 사이에 뭔가 좋은 소식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